자,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는 분입니다. 효준 황교익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황교익TV의 황교익입니다. 황교익TV 황교익입니다. 황교익, 인사만 했는데 비추가 10,000개가 넘어가는 세계 신기록 보여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사만 해도 가장 짧은 시간에 계정이 폭파된 유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했더니 비추 10,000개 넘어가고 바로 계정이 폭파된 그런 사례는 없죠? 없습니다. 예, 무슨 주장을 했어야지 거기에 참말을 하죠. 그냥 인사만 했는데. 그냥 인사만 했는데 계정이 폭파됐던 세계 신기록, 유튜브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한 2만 명 돼요. 개인 요리 비평가 중에는 최고 구독자 수이긴 하나 요즘 워낙 붐이니까요. 2만 명으로는 적지 않으나 그렇다고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뭐 욕심은 많지는 않아요. 욕심을 내세요. 차근차근. 기왕 이렇게 욕먹기 시작하는 거. 좀 차근차근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아니, 그 성격상 부담스러워하지 않은 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뭐 내용도 사실 그렇게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혹하고 할 이런 내용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미를 붙여 나갈 것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조금 더 한 2달 더 있어야. 이미 이렇게 목차가 머릿속에 있으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지금 단계는 이제 뭐 이제 개론 뭐 이런 게 그 바닥에 이제 깔아놓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음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해 나갈 음식 때. 음식 얘기만 하세요 혹시 여기서는 오로지? 아니 뭐 정치 이야기도 나오죠 당연히. 그 음식과 정치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과 종류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이게 정치에 의해서거든요. 맞습니다.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렇죠. 다 관련이 있죠. 정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실제 그 정치하고 음식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그 근대 국가는 그 국민들의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기획을 하는가 하는 거 여기서부터 사실 그 근대 국가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농민들은 스스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니까 그렇게 먹을거리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임금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사 안 짓는 사람들. 그렇죠. 노동을 팔아서 번 돈으로 먹을거리를 확보를 하는 사람들이죠. 노동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는 그 위에 중심의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 국가죠. 정치 권력이 노동자들한테 어떤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의 지금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도 사실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종류의 음식을 공급할 것인가. 뭐 농림수산부 장관 조금 전에 나가신 그분 뭐 이런 분들이 다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음식 예를 들어 설탕, 소금이 결국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치 권력은 그런 착각을 유도를 하죠. 그래야 그 시민들이 조금 안정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이게 주어진 음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음식이야 하는 것으로 그 음식을 먹어야 좀 맛있게 느껴지고. 원래 주제는 이게 아닌데. 이것도 뭐 비슷해요. 올해가 돼지잖아요. 돼지. 그렇죠. 그래서 뭐 돼지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돼지고기를 많이 먹게 되는 거 사실 이것도 지금 한국이 이제 근대국가, 이게 산업화의 과정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돼지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못했어요. 이유가 우리 땅에서 자라던 돼지가 그렇게 크지 못했거든요. 한 30kg 조금 넘어가는 그냥 품종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돼지를 많이 먹지 못했어요. 오히려 멧돼지 같은 거 잡아먹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래요.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거하고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이 경합이 일어나니까 돼지를 그렇죠. 많이 못 키웠어요.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 먹는 걸 먹는 가축을 키우는 거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먹기 시작하는 게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게 많이 못 먹었고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기업형
그 축산 예.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를 이제 많이 넣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게 예. 어디서 먹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 먹이 어디서 가져오느냐? 미국에서. 값싼 곡물을 가져와서 먹일 수 있으니까 돼지를 갖다 많이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돼지고기를 일상식으로 먹는 게 이렇게 그리고 폭발을 삼겹살에 하기 대한 시작합니다. 선호가 생긴 것도 60년대 이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돼지고기를 거의 못 먹었으니까 뭐 삼겹살이든 뭐 후지든 전지 뭐 목살 이런 부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일반 거의 서민한테는 없었죠. 거의 없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근데 이 대목이 좀 우리가 돼지고기를 늘 먹어 왔었으면 예. 그 돼지고기를 어떻게 해서 보관을 하고 맛있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리들을 했었을 것인데 역사가 있을 텐데. 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돼지고기가 조금씩 넉넉하게 주어지니까 이것을 먹는 방식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 먹는 음식 방식에서 그냥 이렇게 따오는 거죠. 가장 흔히 우리가 먹는 게 돼지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쌈을 싸 먹는 방식이죠. 우리는 삼겹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돼지고기 쌈 뭐 이렇게 먹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말고 저 유럽의 경우에서 보면 그 돼지고기 그쪽에서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예.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많이 먹죠. 거기서는 돼지고기를 가공을 해서 많이 먹어요. 가공육해서 먹죠. 그러니까 이유가 그쪽 지역에서는 돼지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서 제법 큰 돼지들을 좀 키웠어요. 예. 그래서 그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한 번에 다 먹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두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보관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가공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것의 한 7, 80%가 가공육으로 소비를 합니다. 가공육이다. 그러니까 흔히 뭐 햄이나 소시지나 이런 형식으로 오래 보관해야 하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은 역사 별로 없으니까 그냥 생고기를 가지고 햄이나 이런 게 다 찌개를 넣고 하는 거죠. 햄이나 이런 게 상품으로 지금 뭐 대량 생산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전에 서양에서 고기를 저장하는 방식이 그냥 발달해서 그렇죠. 상업적으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그걸 개발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건 몰랐네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가공의 경험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가공육으로 해서 먹는 그 퍼센테이지가 뭐 한 5% 정도 된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네. 거의 다 생고기를 굽거나 찌개에 넣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거죠. 생고기보다 훨씬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왜 위험하다. 뭐 안에 뭐 식품 첨가물도 그렇죠,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질산 나트륨이 예. 들어가 있고 뭐 있고 하고 뭐 이런 거 뭐 건강에 안 발암물질일 것이다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유럽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 다 해치면서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요지는 그런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주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햄이나 주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소시지의 됐어요? 가공육을 시장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돼지 사육 축산 농가도 네.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고요. 본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도 이득이 생겨요. 뭐 나머지는 계절진폭 뭐 환경의 이런 TV에 가서 것들도 들으세요. 이렇게 줄여둘 수 있고요. 그래서 가공육을 많이 여기까지 먹자. 하겠습니다. 황교안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 서울을 바라봅니다.